이른 아침부터 자재와 공구를 옮기느라 분주한데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오늘 여기서는 옥상 정원 작업을 할 건데요. 맨 처음 작업으로는 이제 합성목 데크를 까는 작업을 할 거고요. 데크가 이제 다 깔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원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회색 콘크리트 옥상을 푸른 정원으로 만든다는군요. 사람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느 정도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나 나무를 보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원을 가꾸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삭막한 도심 속에서 옥상을 휴식 공간으로 바꾸는 옥상 정원은 녹음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대기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옥상 정원이 만들어질 건물 앞으로 크레인이 등장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은데요. 사용할 자재를 옥상 위로 올리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기 유리난간에는 사다리를 댈 수가 없고요.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위로 올려야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레인에 자재를 고정시켜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이 반복되는데요. 복잡한 도심 속이다 보니 전깃줄이나 건물 유리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회장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숙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파이프가 닿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좀. 네, 갈 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속 내리세요. 자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긴장의 연속인데요. 이 옥상의 상황을 크레인 기사분이 알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무전기로 소통을 하면서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 무거운 자재를 아슬아슬하게 건물 꼭대기까지 올리는 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자재가 무겁기도 하고요. 긴 자재들이 많아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릴 수 없는 자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작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드디어 시작된 작업. 나무 바닥을 설치하기 전 수평 정도를 측정합니다. 옥상의 특성상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계되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스타트를 잘 잡아야 네, 나중에 이 파이프를 계속 우리가 이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해가 잡힌다는 말이죠. 정사각이 나오죠. 그래야 이제 마감판이 정확하게 나오죠. 깔끔해서. 아연 각 파이프를 크기에 맞게 잘라준 후 바닥에 설치해 주는데요. 나무 바닥재만 사용할 경우 휘거나 뒤틀릴 수 있어 아연 각 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해 줄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더 들어! 용접까지 끝낸 틀을 옮기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지금 사다리에 걸려가지고요. 밀어봐. 이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데크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밀어봐요. 늘 변수가 생기는 작업 현장. 정확한 사이즈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용접한 것을 떼어낸 후 다시 작업합니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빨리 하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연 각 파이프로 틀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옥상. 한쪽에서는 바닥 자재를 옮기느라 바쁜데요. 좁고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 작업에 따라 자재를 옮겨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긴답니다. 다른 작업 진행하고 하려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너 자리가 넓지만 이제 작업하면서는 구조물 세워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옮겨줘야죠. 아연 각 파이프로
바닥의 기초가 완성되고 나면 나무 바닥을 올려 고정시키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합성목이라는 그 목재고요. 나무 가루랑 플라스틱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대략 1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연 목재에 비해 습기에 강하고 관리도 쉬운 합성목. 부식이나 파손에 강하다 보니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아연 각파이프로 만든 틀 위로 합성목 바닥을 조립해 주는데요. 이때 일정 간격을 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자재가 이제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고요. 차가우면 이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벌려가지고. 간격에 맞춰 고정시켜줘야 바닥이 들뜨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시공이 필요하답니다. 옥상 정원 작업 3일째. 이제부터는 정원 공간 조성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바닥에 시트를 깔아줍니다. 건물 그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틈 사이에 균열에 나무 뿌리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요, 건물의 균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비나 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 누수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방근 시트를 먼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방근 시트 위로 오목한 구멍이 있는 배수판을 설치합니다. 이 배수판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직포를 깔아주면 바닥 기초 시공이 끝납니다. 부직포를 까는 이유가 위에 식재할 때 흙을 쓰는데 이제 흙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깔아줍니다. 흙만 있으면 식물의 식재가 가능한 지상과는 달리 옥상은 준비 과정이 많습니다. 옥상에 정원을 만들다 보니 흙 역시도 가벼운 것을 사용하는데요. 토양의 무게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주암이라는 광물을 이제 튀긴 거예요. 일반 흙은 이제 물까지 먹게 되면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펄라이트는 일반 흙의 5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옥상에 그 가해지는 하중을 버티기 아주 좋죠. 진주암을 고온에서 가열 팽창시킨 인공토 펄라이트. 가볍고 배수성이 좋아 옥상 정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인공 토양인데요. 이 하얀색의 흙을 바닥에 뿌려줍니다. 가벼운 만큼 모래처럼 잘 흩어지고 먼지도 많이 나 꼭 물을 뿌려줘야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포도에서 바로 깐 펄라이트는 많이 날리기도 하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발로 다져줘야 돼요. 펄라이트로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은 금세 하얀 먼지로 덮이는데요. 마스크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물을 뿌려 다져주면 단단한 바닥이 됩니다. 물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안 치다 보면은 이런 데 같이 점점 단단해져요,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 토양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옥상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궂은 날씨에도 작업은 이어지는데요. 펄라이트로 다져놓은 정원 공간에 또 다른 흙이 필요하답니다. 펄라이트의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흙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비가 반갑습니다. 구경 작업할 때는 비가 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비가 오면 따로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되고 먼지가 날리는 것도 적으니 일석이조라는군요. 7대 3 정도의 비율로 깔거든요. 이제 상토가 영양분이 있어요.
펄라이트는 아무 성분이 없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을 때 상토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 배수성이 좋은 펄라이트에 영양분을 품은 상토까지 더해 정원 공간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정원에 식물을 심을 차례. 옥상 위 녹음을 선사해줄 나무들이 도착했습니다. 옥상에 그 식재를 하기 때문에요. 건조에도 강하고 그 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옥상이라는 현장 자체가 거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을 선정을 하죠. 고층의 옥상이라는 환경 특성상 식재되는 식물 역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선택되는데요. 20cm 정도의 얕은 토심에서도 잘 자라고 직사광선과 바람, 건조를 견딜 수 있는 식물이 적합하답니다. 이 위치가 잘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보면서 심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무들이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공산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무의 그 사이즈나 성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특징과 모양새에 따라 위치를 정하고 나면 식재에 들어가는데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옥상이라는 공간 특성상 관리를 자주 해주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재에서부터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삭막하던 공간이 푸른 식물과 화사한 꽃들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쉴 틈 없이 이어진 작업. 도시락과 함께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호텔이지, 이 사람아. 일을 하다 보면 배달 음식을 자주 먹게 된다는데요. 조경 작업하다 보면 흙도 엄청 많이 묻고 몸이 좀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식당 가기가 좀 미안하죠. 밥대가 제일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니까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지만 많은 체력을 요하는 일이다 보니 식사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반갑다는군요. 힘들어도 조경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살아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돈 벌어야 좋은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일을 사무실에서 했으니까 그걸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겠어요. 기술이 있어야죠 사람이. 기술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거 평생 직장이지. 한번 배워놓으면. 각자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낀답니다. 이어진 오후 작업. 누구나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타일로 했었을 때 더 깔끔한 느낌도 있고요. 다 데크로만 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연 각 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틀 위에 타일을 잘라 붙이는데요. 정원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조경이 이제 쉽게 나무만 심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경이 말 그대로 경관을 만드는 거라서요. 나무 외에도 다른 시설물이라거나 휴게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업의 막바지. 정원 가운데 공간을 채워줄 자재를 옮겨야 한다는데요. 트럭의 짐칸에서 힘겹게 들어 옮기는 것은 바위 덩어리입니다. 혼자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 옥상까지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험합니다. 자그마한 돌로 하게 되면요, 너무 소규모 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큰 놈으로 이제 골랐어요. 무거운 거 한 거의 7-80kg 되죠. 정원을 장식할 조형물로 선택했다는 묵직한 바위들. 이미 나무 바닥과 화단을 만들어 놓은 터라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작업자들이 직접 옮겨야 한다는데요. 자연을 여기다가 새로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물이라는 게 그냥 맨날 잔디랑 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도 줘야 되고 다양하게도 해야 되고. 무거운 돌덩이들을 싣고 꼭대기층까지 도착한 작업자들. 일일이 하나씩 들어 옮기기를 반복하는데요. 엄청난 무게, 숨까지 가빠집니다. 한번 들고 나면 어때요? 아,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석이기 때문에 무게도 모양도 제각각인 돌덩이들.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옥상 정원의 중심이 되는 곳에 큰 바위들을 설치한 후 주변으로 자갈들을 깔아주면 색다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약 5일간에 걸쳐 작업한 옥상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삭막하던 회색빛 콘크리트 옥상이 푸릇푸릇한 나무와 화사한 꽃을 감상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완성된 옥상 정원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회사분들하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 해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했고 사진도 찍고 이거 촬영 끝나고도 저희가 다 같이 와서 사진도 좀 찍고 기념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진짜 힐링이 되게 많이 되고요. 진짜 뭐 일 끝나도 집에 가기 싫은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옥상 정원. 아름다운 정원의 역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대기 오염 정화 기능까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쁘게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수목들로 조성을 해놨으니까요. 여기를 모쪼록 아름답게 잘 이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